밤중에 피부가 가려운 적이 있나요? 목욕을 한 후 피부가 더 건조하고 더 아팠던 적이 있나요? 욕실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손잡이를 잡았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흔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려면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은 목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의사로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많은 환자에게도 같은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68세의 나이에 여전히 진료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던 저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온몸이 가려워서 일어났고 피부가 더 건조해져서 매일 욕조에 담그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환자의 삶에서 위생을 강조했고 저 자신도 같은 원칙을 따랐는데 왜 제 피부는 점점 더 나빠졌을까요?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돌본 후 저는 불안한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목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이 말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합니다. 하루라도 얼굴 관리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깨끗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 제가 즐겨온 의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68세의 의료 전문가인 정환의 아들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과 시간을 보낸 후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믿게 되었습니다. 노인 환자 10명 중 9명은 목욕을 너무 많이 해서 심각한 피부 손상과 건강 문제를 겪습니다. 바로 전날 치매를 앓고 있는 76세 여성이 제 진료실을 방문했습니다. 선생님, 밤에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녀를 진찰해보니 사막과 비슷하게 거칠고 손상된 피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50년 이상 뜨거운 물에서 목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녀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젊은 시절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위생을 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그 결과 그녀는 평생 그 규칙을 따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가 병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으며 의사로서 우리는 우리가 항상 주장해온 매일 목욕하는 관행이 우리의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설명해야 하며 우리의 생활 방식을 간단히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목욕을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이유를 논의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세부 사항을 끝까지 파헤쳐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위생적인 행동의 개념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저는 40년간의 의료 경력 동안 이 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의사님, 저는 매일 청결을 유지하지만 왜 제 피부는 이렇게 건조하고 아플까요? 이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깨끗해야 위생적이어야 하고 건강을 위해서는 매일 씻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심어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같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노화라는 상식이 실제로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건강을 해치는 치명적인 오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최근 연구에서 두렵고 불안한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노인의 피부 질환의 90% 대부분은 잘못된 목욕 방법에서 기인합니다. 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매일 목욕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와 같은 일상의식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노화 과정은 피부의 다공성, 수분 함량, 피츠패트릭 피부 유형과 관련하여 피부에 다르게 영향을 미칩니다. 차이를 무시하고 늘 해왔던 대로 몸을 씻고 돌보는 것이 실제로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머니는 엄격한 단정함을 생활에 주입하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셨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79세가 되셨을 때 온몸이 가려워서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매일 저녁 어머니는 잠을 잘 수 없었고 온몸을 긁으셨고 그 결과 피부는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병원을 돌아다니며 약을 바르고 복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고 원인은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일상적인 의식을 주의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저는 불안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매일 목욕하는 방식이 피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왜 집을 매일 청소하는 것이 번거로울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보호막은 약해집니다. 젊을 때는 매일 목욕을 하면 피부가 잘 회복되지만 65세가 되면 다릅니다. 목욕할 때 사용하는 뜨거운 물과 비누는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 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2층이 점점 더 얇아집니다. 따라서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작은 변화에 더 민감해지고 더 가려워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세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일 몸을 돌보지 않으면 냄새가 날까요? 처음에는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노인은 목욕하는 날이 아닌 다른 날에 목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그 생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매일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이 이상하고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가려움이 너무 심해서 결국 이틀에 한 번만 씻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나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단 2주 만에 일어난 변화. 처음으로 격일로 목욕하는 습관을 들였을 때 가려움증은 2주 만에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끊임없이 긁어서 잠을 잘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큰 변화를 가져올 간단한 변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득당했습니다. 위생을 유지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은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씻는 방식이 실제로 내 몸에 적합할까요? 이제 매일 목욕을 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이유를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5가지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피부는 단순한 덮개가 아니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보호막입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환자를 관찰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피부 상태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외피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신체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첫 번째 장벽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료실에서 노인 환자의 피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들의 피부는 마른 돼지처럼 탈수되고 손상되었으며 표면에 긁힌 자국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오히려 피부의 악화가 더 빨라질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달라집니다. 20대에는 피부에 약 10에서 15%의 피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이 비율이 5% 미만으로 감소합니다. 또한 피부에서 배출되는 피지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피부 자체의 두께가 감소하며 재생 능력도 크게 감소합니다. 이런 종류의 뜨거운 목욕을 매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의 자연적 보호막 역할을 하는 치질층의 자연적 수분 장벽은 매일 제거됩니다. 젊을 때는 일반적으로 하루 정도면 다시 자랄 수 있지만 65세가 넘은 노인 피부의 경우 다시 자라는데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궁극적으로 피부를 더 자주 씻을수록 다시 자랄 추가 시간이 없이 덜 보호적이 되고 더 건조하고 약해집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74세 여성 이만옥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건강을 위해서는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속담을 꾸준히 따랐으며 젊을 때부터 평생 매일 뜨거운 물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된 후 갑자기 피부에 심한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님, 매일 저녁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온몸을 긁다가 손에 피가 묻어요. 할머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이 목욕을 하고 비누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자주 문질렀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가려움증이 더 심해졌고 피부가 더 얇고 약해졌어요. 할머니의 피부를 검사해보니 사막과 비슷한 깊은 균열이 있었어요. 자연적인 수분 장벽이 완전히 무너져서 피부 장벽이 크게 손상되었어요. 이상한 명령이 있었어요. 씻는 것을 덜 하는 게 답이에요. 할머니의 상태를 살펴본 후 저는 할머니에게 특이한 처방을 내렸어요. 할머니는 지금부터 이틀에 한 번만 씻으면 돼요. 그리고 너무 뜨겁거나 차갑지 않은 물에서 간단히 목욕을 하세요.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 제품을 바르세요. 할머니는 당황했어요. 아니, 관리를 덜 할수록 건강해진다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평생 청결을 건강의 핵심으로 여겨온 사람에게 씻는 횟수를 줄이라는 제안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가려움증은 약 2주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밤에 쉽게 잠을 잘 수 있었고 피부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변화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만옥 할머니는 놀라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득되었습니다. 사실은 건강을 위해 위생을 유지해야 하는 습관이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건강에 해롭다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목욕을 하면 안 되는 무서운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려움증이 있던 이만옥 할머니는 결국 제 조언을 따랐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고 뜨거운 물 대신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강한 비누를 피하고 보습제를 꼼꼼히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거칠고 손상된 피부는 상당히 개선되었고 매일 밤 그녀가 경험했던 가려움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기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잘못된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씻는 것을 줄이는 것이 실제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말에 많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하기 위해서는 위생적이어야 한다는 대중적인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위생적이기 위해 몸을 씻어야 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었다면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65세가 넘었다면 이것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목욕하지 마세요. 목욕 횟수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목욕 시간은 5분 이내로 유지하세요. 목욕 시간이 길수록 피부에서 더 많은 수분이 손실됩니다. 강한 세제나 샴푸 대신 순한 클렌저를 선택하세요. 독성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욕할 때마다 항상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에 장벽이 생겨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변화는 피부 건강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을 줄이는 것 외에도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피부 감염 위험이 감소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40년 동안 환자를 돌본 저는 단 몇 년 만에 많은 환자가 상당한 변화를 겪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당장 사소한 변화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유 2. 매일 목욕을 하면 넘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제가 가장 흔히 접하는 응급실 상황 중 하나는 욕실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이러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통계에 따르면 욕실에서 발생하는 노인 사고의 30% 이상이 현기증으로 인해 발생하며 대부분이 넘어짐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인은 매일 목욕을 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혈압의 변동과 넘어질 가능성 증가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온도 변화나 취하는 자세에 따라 혈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65세 이상의 경우 상당히 낮습니다. 구체적으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커져 혈압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적응할 수 있지만 노인은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현기증을 느낄 수 있으며 가장 심한 경우 잠시 의식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짐은 단순한 여러 부상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관절 골절 65세 이상의 노인이 골절을 입으면 다시 자라기 어려워 오랜 시간 침상 안정을 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뇌진탕 및 중상 욕실에서 넘어지면 뇌출혈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차 건강 문제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감소합니다. 욕실 넘어짐을 피하는 방법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 조심하지 않으면 욕실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물 온도를 낮추세요. 너무 따뜻한 물은 혈압을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매트를 사용하세요. 미끄러운 표면에 주의하세요. 목욕 전과 후에 천천히 걸으세요. 갑자기 일어서거나 절을 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목욕 중에 메스꺼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세요. 욕실에서 갑자기 기절할 것 같으면 벽이나 난간을 잡고 가볍게 움직이세요. 이렇게 목욕 방식을 약간만 바꿔도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목욕은 더 이상 단순한 위생의 한 형태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한 습관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씻는 것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제 노인의 매일 목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목욕의 역경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감소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구체적으로 급격한 온도 변화나 급격한 자세 변화는 현기증이나 피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저는 72세의 환자 명수를 기억합니다. 그는 평생 농부였고 시작하기 전에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습관은 그가 농사를 그만두고 은퇴한 후에도 변하지 않았고 매일 아침 뜨거운 목욕을 첫 번째 행동으로 삼은 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는 더 어두워졌고 거의 실패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욕실문 손잡이를 잡고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그 순간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명수가 병원에 왔을 때 나는 그의 혈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그는 기립성 저혈압 증상을 보였고 이로 인해 자세를 바꾸면 혈압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가 아침에 목욕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그의 혈압이 밤새도록 낮았고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빠르게 확장되어 혈압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심한 현기증이나 짧은 기간에 쇠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목욕 방식을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만 목욕을 하세요.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목욕 시간을 10분 이내로 줄이세요. 처음에 그는 40년 이상 유지해온 관행을 바꾸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목욕을 덜 하면 몸이 쉬는 느낌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장실에서 다시 넘어질까봐 걱정되어 제 권고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병원에 다시 입원했고 아버지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후 2시 30분경에 목욕을 하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더 이상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이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많은 노인들이 목욕 중에 발생하는 혈압 변동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 욕실에서 넘어집니다. 매일 뜨거운 목욕을 하는 노인들은 이 위험에 특히 취약합니다. 전반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관절 골절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아닙니다. 고관절 부상 후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오랜 기간 침상 안정을 취해야 하고 근육이 빠르게 소실되어 전반적인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면 시도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침이나 저녁에는 목욕을 피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매일 씻지 마세요. 목욕 빈도를 약 2일에 한 번으로 줄이세요. 물 온도를 낮추세요. 뜨거운 물 대신 약 37도 섭씨 이하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세요. 욕조에 있는 시간을 줄이세요. 10분 이내에 제한된 시간 동안 해당 부위를 청소하세요. 목욕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세요. 탈수를 예방하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바닥과 난간을 설치하세요. 작은 변화가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명수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생활 방식을 약간만 바꿔도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신중하게 목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노인의 일상적인 목욕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을 낮추고 안전바를 파상글라로 고정하세요.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안전을 지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0년 동안 의료 종사자로 일하면서 저는 간단한 예방 조치로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고통받는 많은 노인들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숫자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변화를 하면서 큰 위험을 피하세요. 제 임상에서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식사 후에 목욕을 하면 도움이 된다고 들었어요. 입니다. 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을 하면 건강에 좋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이런 상식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노인에게 해로운 매일 목욕하는 것의 세 번째 원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사 직후나 공복에 목욕하는 것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사 직후 목욕하는 것이 해로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혈액은 주로 위화장에 집중되어 음식의 소화를 용이하게 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체온이 상승하고 많은 양의 혈액이 피부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뇌를 포함한 다른 중요한 장기로 가는 혈액 흐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특히 노인 환자의 경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접한 가장 충격적인 위료 사례 중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9세 박태홍 할아버지가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 잔치에 참석했다. 이 잔치에서 그는 가족과 함께 배부르고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과일을 푸짐하게 먹은 후 그는 먼저 욕실로 가서 피로를 풀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뜨거운 물이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는 의식을 잃고 욕조에 빠졌다. 다행히 가족들은 재빨리 알아차리고 119에 신고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다. 식사 직후 목욕을 해서 뇌세포가 소실된 것은 뇌척수액이 소화계와 피부로 퍼져 뇌 손상이 일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결국 이는 뇌 손상을 초래했고 그 결과 박태홍 할아버지는 마비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야 했다.
그저 목욕을 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누가 상상했겠는가? 그가 병원 침대에서 힘겹게 한 이런 말들은 아직도 나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목욕을 건강상의 이점으로 여기지만 특정 상황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지 못한다. 반대로 공복에 목욕을 하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뱃속에 음식이 없으면 혈당 수치가 떨어지고 뜨거운 물이 몸을 덮으면 혈관이 확장되어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수 있다. 이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고 가장 심한 경우 실신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자율신경계의 속도가 감소하고 혈중 압력이 빠르게 변하면 신체가 적응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식사 후나 공복에 목욕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목욕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화를 도울 수 있고, 가벼운 식사를 한 후 아예 먹지 않고 목욕을 하면 심각한 결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의식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과 소중한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우리 몸은 작은 변화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부족하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 상태에서 목욕을 하면 체력이 빠르게 고갈되어 현기증이나 무력감을 느낄 위험이 커집니다. 단순히 피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경우 의식을 잃거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1세인 김영희의 사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김할머니는 수십 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목욕을 하는 관습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온몸이 허약해지고 땀이 많이 나기 시작하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다리가 마비되고 욕조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같이 살고 있어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저혈당이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에너지가 빠르게 고갈되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담당 의사는 김할머니에게 아침에 목욕하기 전에 항상 가벼운 식사를 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먹고 약 30분 후에 목욕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이전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랜 의료 경력 동안 이런 사례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간단한 생활습관 규칙이 치명적일 수 있고 반대로 작은 변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식사와 관련된 건강한 목욕 행동을 어떻게 장려해야 할까요? 식사 후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소화 과정에서는 혈류가 주로 위에 집중되므로 이 기간 동안 목욕을 하면 뇌와 심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복에 목욕을 하지 마세요. 혈당이 낮을 때 따뜻한 물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목욕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목욕하기 전에 최소 30분 기다리세요. 과일, 견과류 또는 우유 한 잔을 소량 섭취해도 혈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세요. 뜨거운 물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탈수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저혈압이나 현기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욕 중에 어지러움이나 메스꺼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소해 보이는 라이프 스타일 선택이 건강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많은 환자의 건강을 보존할 수 있었던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러한 이해를 활용하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많은 노인들은 아플 때 호전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담그면 피로가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감기에 걸렸을 때 뜨거운 목욕을 권하셨고 땀을 흘리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적인 믿음이 실제로 노인에게 해롭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것이 매일 목욕을 하지 못하게 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아플 때나 지쳤을 때 목욕을 하는 위험입니다. 감기에 걸렸거나 열이 있을 때 목욕을 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감기에 걸리면 면역 체계가 자극되어 몸이 더 뜨거워지는데 이때 뜨거운 목욕을 하면 신체의 온도 조절 기능이 향상됩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평소보다 피로감과 현기증이 더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저혈압의 경우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하여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거나 감소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감기에 걸려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실제로 심장에 부담을 주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이 크게 변하고 심장이 박동을 유지할 수 없으면 떨림, 안진, 가장 심한 경우 몸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나 발열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억하세요. 고온의 뜨거운 목욕을 하지 마세요. 대신 따뜻한 물로 열을 닦아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매우 지친 상태에서는 목욕을 피하세요. 몸이 건강을 모두 회복한 후에는 가벼운 목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목욕 후에는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하세요. 수분 공급을 예방하고 혈압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져 온 일상적인 행동이 때로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신체 상태에 적합한 안전한 목욕 습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5세 이정숙 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없었던 이정숙 씨는 간단한 감기에 걸릴 때마다 따뜻한 목욕을 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시술이었습니다. 선생님, 감기에 걸리면 따뜻한 목욕을 하고 땀으로 질병을 없애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목욕을 한 후 그녀는 대신 메스꺼움을 느꼈고 열이 올랐으며 기침은 사라지지 않았고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숨쉬기가 어려워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는 폐렴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원 후 2주 동안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어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산소요법을 받았습니다. 감기가 엄청난 문제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대생인 저는 뜨거운 목욕을 하면 체온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노인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낮아서 이러한 온도 변화는 갑작스럽고 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체온이 지나치게 상승하면 면역 체계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감기가 폐렴과 같은 심각한 결과로 진행됩니다. 또한 뜨거운 물은 감염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피부의 자연적 장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외부 질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면역 체계가 약한 노인에게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기나 열이 있는 경우 뜨거운 목욕을 피하고 대신 따뜻한 물로 몸을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의사를 만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72세의 김민자 할머니는 손자의 첫 번째 생일 축하를 준비하는데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한 후 그녀는 극도로 지쳤지만 여전히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욕실로 향했습니다. 손자의 첫 번째 생일 축하였기 때문에 그녀는 주로 청소와 음식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증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와는 반대의 상황을 기대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자마자 그녀의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곧 그녀는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몸은 축 늘어졌고 그녀는 지구력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시력은 손상되었고 욕조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그녀의 다리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욕조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혼자였다면 상황은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녀의 딸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김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진 것을 보고 즉시 그녀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김민자 할머니는 심각한 사고 없이 회복할 수 있었지만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녀가 지쳤을 때 그녀의 혈압 조절 능력은 감소하고 그녀의 근육과 신경계는 제대로 반응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특히 같은 자세로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체내 혈류가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현기증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면 실신할 수 있으며 욕조에 빠지면 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극도로 지쳤을 때 어떻게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일을 한 직후 뜨거운 목욕을 하지 마십시오. 먼저 앉아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가벼운 간식을 먹은 다음 따뜻한 물로 몸을 닦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목욕 전후에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탈수는 혈압 변동으로 이어지고 피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확인하십시오. 두통이 있거나 현기증을 느끼거나 가슴이 답답한 경우 목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면 혼자 목욕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목욕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작은 습관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환경 변화의 영향을 더 잘 감지하게 되고 스스로를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체 상태를 이해하고 상황에 적합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 또는 가족은 뜨거운 목욕이 감기에 도움이 되거나 뜨거운 목욕을 하면 피로가 완화된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제공한 예를 통해 이러한 전통이 노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작은 일상은 건강을 보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몸입니다. 신체에서 나타나는 징후를 무시하지 말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세요. 신체가 나이를 먹으면 반응 속도가 점차 떨어지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목욕을 하면 혈관이 커져 예상보다 혈압이 낮아질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한 현기증이나 피로를 경험할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위험은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해당됩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치유 속도가 떨어지고 스트레스와 피로에 대한 저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어릴 때는 신체가 자연스럽게 혈압을 조절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과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과적으로 아플 때나 지쳤을 때는 목욕 과정을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목욕을 하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몸이 허약할 때 목욕을 하면 실제로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플 때나 지쳤을 때 안전하게 목욕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감기나 열이 날 때는 뜨거운 물 대신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극도로 지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목욕을 미루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몸은 재생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는 목욕을 하고 5분 이내에 끝내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목욕물의 온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세요. 적절한 온도는 37에서 39도이며 너무 뜨거운 물은 혈압을 빠르게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를 치료한 40년 동안 나쁜 목욕 방법으로 인해 건강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좋은 목욕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람들의 사례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러한 사소한 변화를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된 작은 일상의 전통이 건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궁극적으로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매일 목욕을 해서는 안 되는 5번째 이유는 술을 마신 후 목욕을 하는 것의 잠재적 위험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목욕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가 완화되기 때문에 유익하다고 믿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수십 년 동안 일관된 습관으로 목욕을 해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문화의 수단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사우나에 시간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이 노인들에게 예상치 못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후 뜨거운 목욕을 하는 것의 위험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알코올 소비는 혈관 확장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몸이 따뜻하고 얼굴이 붉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커져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질 확률이 커집니다.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심한 현기증이나 피로감이 생깁니다. 이런 현상은 노인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데 혈압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뇌의 반응 속도도 억제되어 욕조에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현기증을 느끼거나 의식을 잃습니다. 욕조에서 넘어지거나 익사할 확률이 커지는 요인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나리오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8세 박동수 씨는 일행과 식사 후 막걸리를 마신 후 사우나를 자주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가볍게 술을 마신 후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들어가자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감각을 되살리려고 했지만 힘이 빠지고 결국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근처에 있는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했고 그 결과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술을 마신 후 목욕을 하면 단순한 어지러움과 실신, 사고, 부상,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 권장하는 조치는 무엇입니까? 목욕하기 전에 술을 마신 후 최소 2시간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십시오. 술을 마신 날에는 뜨거운 목욕이나 사우나를 피하고 대신 따뜻한 물로 가볍게 샤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덥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혼자 목욕하는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술을 마신 후 심한 현기증이나 심계항진이 나타나면 누워서 즉시 휴식을 취하세요. 증상이 계속되면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생활 습관은 치명적일 수 있지만 반대로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위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 올바른 목욕 방법을 실천하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을 보호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 술을 마신 후 목욕하면 현기증과 심장마비가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제 개인 역사에서 여러 번 목격한 일입니다. 그중 72세 박만수 씨의 사례는 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가장 불안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박만수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과 소주 한두 잔을 마시고 목욕탕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물 한 잔을 마시고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다 사라졌다. 그는 이를 꾸준히 말하며 꾸준히 실천했다. 어렸을 때는 별다른 문제 없이 꾸준히 이 행동을 반복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목욕할 때 가끔 어지러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같은 행동을 했다. 어느 날 박만수는 소주를 2~3잔씩 규칙적으로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온몸을 씻었다. 그러다 의식을 잃고 욕조에 빠졌다. 그는 피로를 풀기 위해 반신욕을 했다고 말했다. 그 후 거실에서 콩 튀기는 듯한 딱딱한 소리가 들렸다. 다행히 아내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아내가 그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219에 전화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장은 이미 멈췄습니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다행히도 그 남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뇌로 가는 산소가 너무 오랫동안 공급되지 않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는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오른팔과 다리가 마비되었습니다. 검진 결과 박만수 할아버지의 혈압은 술을 마시고 뜨거운 물에 들어간 후 상당히 낮아졌고 이로 인해 심장마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노년기에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간단하고 장기적인 행동을 용이하게 합니다. 의료 전문가로서 저는 이런 유형의 사례를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많은 경우 노령 인구에서 발생하는데 습관적인 행동이 나이로 인해 위험해졌을 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알코올 대사율이 낮아서 같은 양의 알코올을 마셔도 혈액에 알코올이 더 많이 포함되어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됩니다. 게다가 이 연령대의 많은 사람들은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과 같은 추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목욕과 함께 알코올을 마시면 확률이 여러 가지 면에서 증가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노년에 알코올을 섭취한 후에는 즉시 목욕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활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코올 섭취 후 안전한 목욕 규칙. 가장 안전한 조치는 알코올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피하는 것입니다. 목욕을 해야 한다면 적어도 3시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하십시오. 목욕을 할 때는 약 36에서 38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5분 안에 마십니다. 혼자 목욕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친숙하거나 돌보는 사람을 가까이에 두십시오. 아플 경우 각별히 조심하고 가능하면 목욕을 피해야 합니다. 습관적인 행동을 약간만 바꿔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했고 나쁜 생활 습관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생활 습관을 평가하고 위험 요소를 피할 수 있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